4대강 사업 빚을 갚는데 지금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3,400억이 들어간답니다. 작년에는 아마 작년에는 2,200억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5,600억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3,400억이 또 더 들어가야 되는 모양인데요. 자, 2017년 예산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탕감액 836억 그리고 이자 탕감액 2,564억이 포함됩니다. 자, 올해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3,400억이 4대강 부채를 갚는 데 쓰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4대강 사업의 부채가 현재 2조 9천억이고 22조 들어간 것 중에서 지금 빚이 8조가 있어가 원금이 8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금의 30%인 2조 4천억을 올해부터 정부 재정으로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200억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3,400억, 내년에도 3,40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정부 재정을 통한 이 4대강 부채 원금을 갚아가는 사업은 2031년까지 지금부터 15년 이후까지도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는 부채 탕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이사의 회의록을 보면 이사들은 수자원공사의 설립 목적이 수자원 개발 관리 및 용수 공급인데도 부채 탕감을 위해 타 공공기관이 해야 될 사업, 즉 단지 조성 사업이나 친수 사업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 빚이 없으면 이걸 안 할 건데 빚을 갚으려고 자기들이 할 사업도 아닌 걸 하고 있다. 단기 순이익이 3천억인데 5조 이상을, 그러니까 4대강 사업으로 지금 부채에 5조를 수자원공사가 갖고 나머지는 뭐 정부가 좀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조 이상을 자구 노력으로 상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4대강 같은 정부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또다시 전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는 대목도 들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수자원공사의 부채 원금 탕감에 들어가는 세금이 더 많아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업 책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과 공공기관이 지고 있는 부담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낙동강 녹조를 비롯해서 4대강 사업으로 이 4대강이 좋아진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시 사업 책임자들에게 정부나 사법기관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야당 의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대강 22조가 들어간 부분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한반도 대운하를 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했다가 그걸 포기하게 되니까 현실성이 없다 이래 되니까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핵심 사업으로 곧바로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인수위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한다고 했다가 그걸 갖다가 슬쩍 바꾸어서 12월 4일 이렇게 4대강 사업을 2008년에 발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총 사업비가 22조 들어갔어요. 이 4대강 외에도 섬진강 및 그 지류에 보호 16개,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 낭비나 부실 공사 우려가 있다고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정부가 4대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2달 만인 2009년 2월에 4대강 살리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쏜살같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나 진짜 잘하는 거는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쏜살같이 해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그러면 국민들에게 빚으로 남았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해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졌고 7월부터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착공에 돌입했고 9월달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 이후에 4대강은 2013년 초에 완료됐습니다. 정말 이런 거대한 사업을 2009년 초에 확정 짓자마자 2013년 초에 완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임기 2년차의 이야기에서 본인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4년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감사원이 4대강 시설 및 품질과 수질 상태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졌고요. 그리고 이 감사원이 이전에 했던 말과 다른 총체적 부실이라 수질이 악하다 이런 결론을 또 내놓아서 한 입에 두 말하냐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녹조 라떼, 잔디 구장, 여름만 되면 4대강을 두고 쏟아지는 말들입니다. 올여름에는 폭염이 심하니까 녹조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비단 낙동강뿐만 아니라 영산강에도 심각했고 4대강 전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으로 인해서 그 안에 사는 물고기나 각종 생물이 죽고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올여름에 지금 일고 있습니다. 자, 한 언론사가 공주, 금강, 공주 보호 인근에 갔는데요. 수풀을 헤치고 찾아간 강변이 녹색으로 뒤덮여 있다는 겁니다. 바닥을 삽으로 파보니까 시커먼 뻘에서는 악취가 풍긴다고 합니다. 손으로 헤치니까 벌레들이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수질이 더러운 사급수에 사는 깔따구 유충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에서는 흰색, 중간에서는 초록색, 오염이 심하면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붉은색이 진할수록 오염 급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금강 같은 이런 곳에도 붉은색의 깔따구들이 나타난다. 굉장히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강변인데요. 고인 연못에서 자라는 이 식물인 마름이 썩어가는 녹조와 같이 뒤섞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변의 물들이 거의 이동을 하지 않고 고여서 지금 썩어간다는 거고 이번에 그 폭염으로 인해서 그 썩어가는 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주보 상류 수상공명장 근처입니다. 바닥을 파보니까 모래 대신에 끈적끈적한 뿔이 나오고 주변에 뿔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낙동강 하류에서 40년 넘게 고기를 잡아온 부부가 그물과 통발을 걷는데 녹색강에서 나흘 만에 꺼낸 그물에 붕어와 잉어, 숭어 각각 한 마리씩만 잡혔습니다. 4대강 이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의 물고기가 걸리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다가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죄수가 좋네 하는데 그물에 걸려 죽은 송어 배를 갈라보니까 배 안에서 녹조와 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거의 다 죽어가고요. 살아있는 물고기 몇 마리가 잡혔는데 그 물고기가 입으로 물을 빨아들이고 숨을 쉬니까 몸으로 녹조가 뻘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숭어가 먹이와 뻘을 같이 먹을 때 생긴 녹조가 몸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을 처리하는 정수장 주변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창원시 20만 톤 물을 창원시에 공급하는 치서 정수장, 치수장도 온통 녹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 물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녹조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인물을 흐르게 하면 어떨 건가 해서 언론이 이 낙동강에서 4차례 이 펄스 방류의 효과를 분석한 수자원공사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펄스 방류는 보에 가다둔 물을 일시적으로 방출해서 물이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펄스 방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직접 방류를 한 결과가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방류하고 나니까 방류 당일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 세포가 한 40% 전후로 감소를 했습니다. 수심에 따라 물의 온도가 변해 녹조의 한 원인으로 꼽혔던 성층현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에 다시 녹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시 방류를 통해 물을 꾸준히 흐르게 해야 녹조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원욱 의원은 4대강 녹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문을 다 열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수자원공사 내부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자, 국민들 중에 4대강 공사를 해야 된다, 한반도 대운하를 해야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그의 한 측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에서 떨어질 이 득고물들이 많았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22조짜리 공사면 득고물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이 공사의 성격도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이 4대강 바닥에 있는 흙을 파내고, 그리고 4대강의 이 수중 보와 댐을 만들고, 그리고 4대강 변을 세멘트로 도배하고, 이런 공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공사는 토목공사입니다. 건설공사라고 별로 볼 수도 없죠.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짭짤하게 돈을 남겨 먹을 수도 마음만 먹으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와 댐과 저수지 만들고 바닥 파헤치는 거 전형적인 토목공사입니다. 그리고 뭐 근처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게 한다. 처음에 이 공사했을 때 공사비는 뭘로 하겠냐 했더만은 4대강에서 모래를 파내어서 그 모래를 팔고 4대강 주변을 갖다가 개발하면 공사비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비는 충분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15년간을 매년 3,400억씩 넣어야 되는데, 이런다고 해서 이자가 원금이 다 깨끗하게 해결될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과연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는 그때는 왜 못하겠다라고 말을 안 했습니까? 물론 이게 공사가 대통령이 하라고 지시하는 일에 못하겠다고 하면 공사 사장이 목이 달아났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공사 직원들은 4대강을 사업을 하면서 재미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모두가요,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도둑질 해먹고 가버리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빚으로 남아 있으면 4대강을 해서 좋은 일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2조는 아니라도 한 10조 정도의 효과는 나와야 되는데, 뭐 몇 번 비가 왔는데 홍수가 예전보다 덜하다고 선전을 해대더니만 이제 4대강이 썩은 물을 담아 놓는 고인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22조 들어서 썩은 물 담아 놓고 거기에 흐르던 맑은 물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생물도 없애버렸고요. 이것이 보기 좋습니까? 과거에 낙동강이나 4대강에 홍수가 발생한들 얼마나 큰 홍수가 매년 발생해서 얼마 피해가 나왔습니까? 22조 같으면 그 홍수 피해를 100년 동안은 보상할 수 있는 돈은 되겠습니다. 4대강 홍수 피해를 가장하고 마치 4대강을 해서 깨끗한 강에 물들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놓고도요, 보수 진보니 오른쪽 왼쪽이니 해서 이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파헤치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보수 언론들도 매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버렸고요. 4대강은 썩은 물로 우리한테 남았고 빚덩어리만 남았습니다. 이거 이제 누가 다 책임질 것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